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김승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상방울 김승태, 태국에서 잡힌 이 상방울 김승태 말입니다. 김승태가 마음을 바꿨다. 이 말은 바꾸 말하면 이재명에게는 이제 지옥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도박장으로 돈을 벌었죠. 그리고 조폭 출신으로 기업을 인수해서 KH그룹 배승윤과 함께 그룹을 가진 이 조폭 출신 인물 김승태가 태국에서 체포된 뒤에 검찰 수사에 순응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사흘 전이죠. 1월 10일 태국에서 체포된 김승태는 따라서 이러면 이번 주 내에 송환이 됩니다. 일부 언론은 김승태가 오늘 13일 귀국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지난 1월 10일 이 태국 민국에 체포가 된 뒤에 불법 체류 신분을 인정하고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김승태는 12일 태국 법원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방울 그룹 관계자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방울 측은 현재 여권이 말소된 김승태의 긴급 여권 발급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13일 귀국 항공편에 탑승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5월 말 해외로 도주해서 검찰 수사망을 피해 약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김승태는 하필이면 이재명의 성남시청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던 시각인 10일 오후 5시 30분쯤에 태국 방콕 북쪽에 위치한 빠룬타니주의 골프장에서 근무되었습니다. 골프를 치다가 잡힌 겁니다. 근무될 때 현재 상방울 그룹 회장이죠. 이 양승길도 함께 근무됐습니다. 김승태, 양승길 이 두 사람은 태국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에 불법 체류를 판단하는 재판에 출석합니다. 김승태 등은 원래 한국 정부 여권 무효화와 그리고 인터폴 즉색 수배 조치에 따라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는데 근무 당시에 비자 종류를 바꿔서 연장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불법 체류를 부인하면서 재판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김승태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망명 신청을 하는 방안 그리고 제3국으로 다시 도피를 시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실현 가능성 문제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승태 등은 불법 체류 신분을 인정하면서 조기 상환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태국 법원이 정식 재판 기회를 잡지 않고 이들에 대한 강제 추방을 결정하면 조기 송환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언론에 나온 검찰 관계자의 말로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어도 송환 시기는 태국 이민청의 협조에 달려 있어서 유동적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오늘 오후 우리는 영종도 공항에서 연행되는 김승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이 주목하는 김승태의 범죄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김승태는 상방울 그룹의 200억 원대 전환사채 그러니까 시비 발행 등을 통한 횡령 배임 및 정관계 비리 의혹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최소 20억 원이 넘는다고 보이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작년 5월 말 검찰이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승태는 싱가포르로 튀었죠. 그리고 양승길은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전현직 상방울 그룹 회장이 한 사람은 싱가포르로 한 사람은 미국으로 튄 겁니다. 김승태는 그 뒤에 필리핀과 태국, 베트남 등을 오가면서 이 카지노에서 수억 원대 도박을 하고 그리고 이른바 강남의 템프로 종업원 여성들을 도피처로 부르는 등 황제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건 언론이 많이 보도됐죠. 한편 이 변호사비 대납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는 1월 9일 김승태의 동생과 그리고 상방울 계열사 부회장인 김모 등 상방울 그룹 임직원 6명에 대해서 김승태의 해외 도피를 돕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그러니까 법인 은닉,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상방울 그룹 지휘부가 조폭 그룹처럼 이제 범죄 집단이었던 겁니다. 태국 현지에서 김승태의 도피를 돕다가 김승태 검거의 결정적 실마리가 된 현지 교민 모 씨도, 이 언론에 H씨라고 나옵니다. H. 모 씨도 이 김승태와 함께 송환되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이 상방울 그룹 김모는 김승태가 8개월간 해외 도피를 하는 동안에 상방울 실세 역할을 한 최측근입니다. 그의 말은 곧 김승태 회장의 말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자죠. 그는 작년 7월 김승태가 있는 태국에 2차례 방문해서 국내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김승태에게 김치와 김, 냉동 고등어 등 한식을 공수했고, 심지어 김승태의 생일 파티를 열기 위해서 고급 양주와 과일, 그리고 해산물도 가져갔으며 국내 유명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승태의 고향 후배인데, 과거 김승태와 KH그룹 배상윤이 주도하는 상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해외의 김승태와 연락하면서 사실상 상방울 내에서 김승태의 대역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한 상방울 관계자 6명 중에 일부에게는 상방울 그룹 압수수색 당시에 사무실 내 문서를 파괴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어떻든 김승태가 귀국하면 수원지검은 공항에서 김승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뒤에 김승태가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의 방향이 급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벌로 돌아갑니다. 이 검찰은 왜 김승태를 수배했고, 멀쩡한 그룹 회장님 김승태를 왜 수배했고, 김승태는 왜 도주했으며, 헬멧맨으로 이름이 난 최수장은 왜 구속이 됐나? 이런 의문을 쫓다가 보면 이런 질문에 다시 봉착합니다. 어쩌다 조폭이 이 나라 최고 네이 브랜드, 특히 여성 최고 브랜드 비비안 같은 대기업을 경영하고 이 나라 유수한 호텔을 접수했나? 그랜드 하얏트 서울, 이런 유수한 호텔을 접수를 했다. 그리고 평창에 알펜시아를 먹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왜 이런 조폭 그룹은 하나같이 연예기획 사업을 하면서 또 연예인들과 가깝나? 특히 여성 연예인들과 말입니다. 이런 질문 끝에 나오는 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병들었나? 이런 판단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긴 폭력을 승성하는 자들이 어디 조폭뿐이겠습니까? 조폭보다 더한 부법의 권력자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치하에서 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승태는 20대 때는 전주의 한 폭력 조직이 있었습니다. 30대 때는 서울로 와서 대부업체를 차려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식시장에서 크게 불렸습니다. 그는 2010년에 상방울을 인수했고 그 뒤에 다른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하면서 그룹 규모를 키웠습니다. 상방울 그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가 조작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 상방울 그룹에서 조폭 출신인 최우양이 부회장을 했습니다. 최우양은 김만배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구치소에서 나올 때 헬멧을 쓴 채 마중 나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헬멧맨, 오토바이맨 이렇게 불립니다. 그 최우양은 김만배의 대장동 불법 이익을 숨겨준 혐의로 지금 구속됐습니다. 한편 김승태와 이재명의 연결고리에는 이태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태영은 상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였는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변호인이었습니다. 이때 변호사비 20억 대납 의혹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태영 변호사인 것입니다. 한편 김승태는 이재명의 최측근인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화영이 상방울에서 고문과 사회이사 일을 한 것입니다. 이화영은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총괄했죠. 이때 불법 대북 송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니, 대북 송금은 사실을 밝혀졌죠. 자, 이제 검찰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재명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윤석열의 정적인가? 바로 오늘 이 방송의 제목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윤석열의 정적인가? 그는 윤석열에게 영수회담을 하자면서 기대는가 하면 또 한편 정적 죽이기를 한다고 대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재명은 이제 윤석열이 정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이 독재자가 아니고 이재명이 민주화 투사가 아니라면 이재명은 지금 윤석열이 정적은 아니죠.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고 이재명은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정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성남지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로 그 이튿날 다시 이 같은 논리로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적 복수에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지 공무원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곧장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찾아가 검찰과 윤석열을 향해 날선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재명은 11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 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정적 제거하라고 권력을 줬느냐? 있는 죄를 자기 편이라고 덮으라고 권한을 줬느냐? 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정적 제거한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있는 죄를 덮으라고 권한을 줬다. 이 말은 바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지금 이런 공격입니다. 제가 KBS 사사건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근수가 다른 사건을 이재명은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을 남용하는 세상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재명에게 따져 물어야 하는 말이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이 이재명을 앞에 두고 물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70년대 이전으로 이 세상이 되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며 스스로 자기 검열하는 사회가 돌아왔다.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가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자유를 위한 투사 그리고 민주화 투사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재명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일 수 있다.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 이길 뿐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참 대단한 선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을 살리는 길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치밀한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긴 끝없는 자기 변명 외에 이재명이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11일 오전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성남FC를 위해서 후원금을 받아 넣었는데 아니 광고비를 받아 넣었는데 그걸 이렇게 정치검찰이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참 대장동, 백현동 아파트를 결재를 한 전직 성남시장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1월 12일에는 국회 사랑채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회견에서
김용과 정진상의 구속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검찰을 나름대로 꼬집은 말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에 상충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말하자면 유동규, 남욱 등이 과거의 발언, 그 발언을 뒤집고 쉽게 말해서 녹취록 등에 나와 있는 진술을 뒤집고 다시 진실을 폭로한 말에 검찰이 의존을 해서 김용과 정진상을 구속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측근들이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하고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이런 당내 목소리를 일축한 셈입니다. 이재명은 이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평소 이재명이 한 말이 있죠. 이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앞으로 폐지해야 한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평소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검찰이 보내는 압박 그 자체가 이게 불법적이므로 아직은 불체포 특권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이재명은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참 대단한 표현입니다. 과연 이재명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탄압받는 정치인이 된 것입니까? 지금은 검찰이 그야말로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며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돼서 균형이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고 있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란 것을 여러분께서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 검찰 반성해야 합니다.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한다. 이 주장에 검찰은 무엇으로 답변할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의원이 불체포 특권에 대하여 지난 대선 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앞으로 대장동 그리고 선거법 위반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가정에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다면서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과 연관되어 아주 재밌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안을 연관짓는 건 부당하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이 말이 이렇습니다.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검찰이 정해서 수년간 수사를 해도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하고 무혐의 종결된 걸 억지로 만드는 거라 판단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 반면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그는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두 사안을 전혀 연관시킬 게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자신이 연관된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전혀 이 검찰이 근거를 찾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수사를 해도 근거를 찾지 못한 사건인데 이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검찰이 뭉개버린다. 대통령이 부인이니까 뭉개버린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틀린 말이죠. 김건희 여사 사건도 문재인 검찰이
1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파고 팠지만 소환조차 못할 정도로 증거를 찾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이 말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가 마치 연관된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상 공평치 못한 사안이라는 것이라는 걸 당부드린다. 지금 연관지게 만드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어떻든 이재명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을 한번 연관시켜서 밀당을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더군요. 그 뒤에 이재명이 한 말이 사람들 웃겼습니다. 관계없는 거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다. 어느 기자가 이런 코미디 같은 질문도 했습니다. 이재명 다움을 잃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다움. 답변이 이렇습니다. 상황과 위치, 역할에 따라 행동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뒤에 이재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이다가 아니다. 이 사이다 맛이 빠졌다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고 표현도 개인일 때와 할 수 있는 게 다르다.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언제 그가 사이다였습니까? 어쨌든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 복원에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 이재명은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이 대선 때 한 말이죠.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이 기본 시리즈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도 김진표가 내세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 짝짝꿍이 잘 됩니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 실행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놓은 자구책을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외면했습니다. 솔직히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받아들일 만한데 지금 그런데 매몰되면 정권의 국정의 동력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사법 리스크 모민을 위한 잔꾀라고 선을 쫙 그었습니다. 양금희 대변인의 말이 이랬습니다. 검찰에서는 유구무원, 카메라 앞에서는 일장연설인 이재명 대표의 국민들은 불신과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검찰에서 유구무원을 했습니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죠. 진술서를 내놓고 모든 것은 진술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으니 말입니다. 양금희는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도 아주 따끔한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대명사 기본사회, 기본소득 주장은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넘길 것임이 너무나 명백하다. 자, 지금 당대표죠. 이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은 이재명의 개헌 주장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주제라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 정계유사 하는 일입니다. 지금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 논의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죠.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계획 문제는 다 묻힐 것이다. 그러니 민생은 뒷전이 돼버리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이것도 애초 다 묻힐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죠. 개헌은 나중에 우선 선거구제부터 바꿉시다. 소선거구제 대신에 중대선거구제를 바꿉시다. 이건 아마 야당이 찬성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윤 대통령이 조선일보사와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 대장동 일당들을 이 검찰이 다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과 그리고 당시에 정책보좌관을 지낸 정진상은 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아직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바로 그 앞에 공모 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미리 화천대유 관계자들 그리고 업자들에게서 그 업자들과 접촉을 해서 공모 지침서를 논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만배 등이 요구한 7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공모 지침서에 반영을 하는 등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주문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그게 설계를 했습니다. 본인이 내가 설계했다고 수없이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를 했죠. 그리고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 등 범죄 수익 환수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자들, 정의를 내세우며 남의 것을 훔치는 자들, 그리고 훔쳤던 자들, 이런 자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가 더 큰 죄악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진은책이었습니다.